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수, 하락 종목수 좀 구분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코스닥에 이런저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업종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강했고, 자동차 강했고, 자동차에 달리는 타이어 강했고, 이제 반도체 전차 군단이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금리입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이게 이제 제 경험적인 공식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라인을 0.2%포인트 정도 그면서 요거 건드릴 때마다 이만큼 움직일 때마다 코스피 50포인트 정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4.6%에 근접한 것만큼 이제 장 초반에 하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튀었어요. 오늘 금리 올라간 게 예상치하고 0.1%포인트 차이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국채 금리가 너무 유난하게 튀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미국이 오늘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 발행 390억 달러 발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4.56%였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발행 금리가 4.16%였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근데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 있는 주간에 금리 가지고 좀 장난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베팅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하루 전에는 기록적인 어떤 그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게 확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거의 그냥 묻지마 이제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투기적인 베팅도 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안 그래도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런 투기적인 거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국채 발행 일정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교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에 또 30년물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금리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해먹어서 내일 또 해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핑계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미국 3월 CPI가 예상보다 0.1%포인트 차이라서 현저하게 차이 난 건 아닌데 다만 그 내려가던 게 살짝 이렇게 좀 다시 튕겨 올라가려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같이 보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마치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걸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난달 PPI도 마찬가지고 이번 CPI도 마찬가지인데 연준에서는 CPI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슈퍼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있긴 한데 연준에서는 PCE 보거든요. 근데 PC는 계속 비교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CPI하고 PC하고 차이는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CPI는 그냥 물건값 올라간 거 다 합계해가지고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총량을 재는 거고 PC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싼 건 안 산다. 그러니까 사과값이 2배 오르고 귤값이 안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과를 안 사 먹고 귤만 2배로 사 먹는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출은 별로 늘어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비 지출의 합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또 PC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가는 PC로 가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CPI나 PPI보다는 이제 PC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비교적 좀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 진짜 안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3692 분기마다 이제 발표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도 그냥 PC가 들어가 있어요. CPI 이런 거 넣지 않고 PC를 기준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측.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물가 기준은 PC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예상치에 이 연말 기준으로 2.4%, 코어는 2.6% 전망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근접하잖아요.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준 목표치에 다가갔고,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도 2.8이 목표인데 지금 2.6이니까 이제 가긴 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오늘 CPI는 조금 시장에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중동 지역 정세라든가 이런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는 좀 방어가 됐죠. 하락 종목수는 저 이유 때문에 많아졌고, 이제 지수 방어된 건 이제 반도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이 와중에 플러스를 냈고, 또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에다가 HBM 공급 계약을 했다. 관련된 장비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반도체 수출이 46%나 급증을 했다. 자동차도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출을 견인했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차 군단이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로 끝났죠. 사실 선거 다음 날 총선하고 뭐 직접적으로 뭐 증시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대체로 총선 다음 첫 번째 거래일은 불확실성 제거됐다라고 해서 최근 4번 연속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장중에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지수 자체는 총선의 어떤 패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반도체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ADR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 차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 희한하게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들어 올리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때 좀 이벤트가 있어서 코스닥 쪽이 힘을 못 받았죠. 이벤트는 이제 밸류업이 등장을 하면서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돼버리면서 코스닥은 투자자들에게 좀 외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밀린 건데 어쨌든 코스닥 지수 자체는 또다시 또 과매도권으로 내려오고 코스피도 아침에 과매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 종목,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조금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예, 뭐 다시 강세를 보이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또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받내야 된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자동차주가 또 아주 힘있게 밀고 올라가서 21선을 회복을 했죠. 되게 오래간만에 21선 회복을 했고 자동차가 가면 거기에 달려서 가는 타이어, 예,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비롯해서 타이어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 그 아래 관련해서 또 줄거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동시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지수는 선방, 하락 종목수는 많은 예,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1조 샀는데 이거는 만기일이라서 뭐 대단한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기 이제 영향으로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오늘도 열심히 샀죠. 우선주 포함해서 6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60%를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5%가 이쪽.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외국인들 올해 누적으로 보면 전차 밸류업 이렇게 매수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전차 쪽에 매수가 있었고 이제 매도 쪽은 뭐 이제 대형주 나머지 그 외 대형주들은 대체로 좀 매도 쪽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가 웬만하면 매도 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는 실적이 되게 나쁘게 나왔지만 이게 바닥 아닌가? 뭐 주가 바닥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매수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근데 제약 바이오 매도 쪽에도 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라서 사는 형태를 보였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종목수가 좀 제법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2차전지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기관은 뭐 전형적으로 업종을 산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 골라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종목 수에는 랭킹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이긴 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라고도 얘기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예상치는 2.2, 0.3, 근원은 2.3, 0.3. 근데 이게 사실은 PPI는 속보로도 잘 안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근데 지난날에 PPI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저거 때 갑자기 주식시장이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막 그렇게 몰이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PPI는 그냥 원래 흘려보내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제 일단 지난달보다는 좀 올라갔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물이
거의 뭐 4, 5% 그러니까 5, 6% 하여튼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4.5 정도를 10년물 상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느냐, 4.6을 진짜 보내. 내일 4.6 넘어가면 코스피는 오늘 저점까지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선 조정 받으면서 뭐 하락장, 기술적인 하락장 진입했네, 맞네, 뭐 이런 이유가 나왔는데, 이제 바닥 친 건지, 이게 나오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오늘 올라간 게 반도체였고, 오늘 고전한 게 밸류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묘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이 밀린 건 총선 결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분석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월 이후부터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밸류업 정책 공개가 딱 되면서 보험, 증권, 뭐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그냥 치솟아 올라갔고, 그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쪽은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거의 뭐 흘러내리는, 업종 차트는 이렇게 날이 나왔지만 흘러내리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코스닥 쪽은 반대쪽 수급이 되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금투세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는 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야당 쪽 승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재료가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이게 이제 과연 밸류업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냐,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올 때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시가 어려울 거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쪽에 집중됐던 일부 자금이 차라리 그냥 그동안 못 갔던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볼까? 그래서 코스닥 제가 차트는 이제 소형주만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스닥의 주요 이제 종목군들 뭐 이쪽으로 또 일부 자금이 또 컴백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뭐 밸류업이 그래도 다시 추진될 거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저는 가만히 평범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총선 이후에 어떤 뭐 자꾸 이제 금투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변화도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시소 관계가 될지 아니면 같이 내려버릴지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또는 이제 증권업종 기준으로 우리가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이 빠질 때 코스닥이 이제 반대쪽에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 증권업종은 기관들이 매수하다 오늘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코스닥을 산 것도 아니에요. 코스닥은 지금 7일째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래서 이제 기관들이 뭐 돌아왔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을 삽니다, 열심히, 뭐 이런 징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니라, 제가 이게 통계라든가 데이터 보여드리면 마치 제가 전망한 걸 오해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